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눅스 커널 개발자 김동현입니다. 자, 좀 오래간만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요. 거의 2달 동안 그 동영상을 이제 업데이트를 못한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그 디버깅을 통해 배우는 리눅스 커널의 구조와 원리의 책의 그 2부 원고를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아주 자세하게 분석하고 부드럽지 않은 표현을 다듬느라고 사실 유튜브 강의 동영상에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거의 한 2달 동안 강의 동영상을 못 올린 것 같은데, 앞으로 오늘부터 꾸준히 강의 동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어떤 강의 동영상을 올릴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많은 개발자분들이 저한테 주신 이제 질문인데요. 도대체 리눅스 커널의 구조와 원리란 책에 이북은 언제 출간되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거의 한 1년 넘게 이 책이 출간되면서 계속 질문을 주셨는데 6월 초에 이북이 출간이 됩니다. 6월 첫 번째 주에 이제 출간될 예정인데요. 출간이 되면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리눅스 커널 개발자분들이 그 한국 이제 개발자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리눅스 커널 BSP 혹은 이제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에 자주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저한테 문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부 강의 동영상을 계속 이제 찍고 있었는데, 6월에 2부 강의 동영상을 모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2부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커널 타이머, 커널 동기화, 스케줄링, 시스템 콜, 시그널, 그리고 가상 파일 시스템, 마지막으로 이제 메모리 관리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1부보다 2부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물론 1부도 중요하죠. 근데 리눅스 커널을 이루는 주요 서버 시스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제 2부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부까지 읽으신 분들은 전 정말로 2부의 내용을, 2부의 책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2부의 내용이 좀 1부보다 좀 많이 어려워요. 특히 뭐 커널 타이머라든가 스케줄링, 그리고 가상 파일 시스템과 같은 이제 서브 시스템은 사실 책만 읽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강의 동영상을 같이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강의 동영상은 이제 화목금 일주일에 3번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리눅스 커널 이외에도 뭐 리눅스 커널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리눅스 커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메일링 리스트로 리눅스 커널은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메일링 리스트의 주요 디스커션의 내용이 이제 LKML이라는 사이트에서 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리눅스 커널 커뮤니티에서 이제 아주 핫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ARM 프로세서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신 분들 많았는데요. ARM 프로세서에 대해서도 이제 종종 강의 동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리눅스 커널을 이루는 여러 가지 주요 서버 시스템들이 있는데, 사실 깊게 코드를 분석하다 보면 만날 수밖에 없는 게 그 CPU 아키텍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스케줄링, 프리엠션, 컨텍스트 스위칭과 같은 그 이런 세부 동작은 어셈블리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그 시그널 같은 경우는 시그널 핸들러를 지정하면 그 시그널 핸들러가 이제 시그널이 생성이 되면 시그널 핸들러가 호출이 되잖아요. 너무 당연한 이제 동작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 동작도 CPU 아키텍처마다 이제 리눅스 커널에서 세부 동작이 달라요. 그래서 결국에 커널 코드를 분석하다 보면 만날 수밖에 없는 게 CPU 아키텍처 코드인데요. 그래서 리눅스 커널을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개념 위주로 ARM 프로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exception이고요. exception을 알아야지 interrupt라던가 혹은 뭐 여러 이제 리눅스 커널을 이루는 주요 서버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SoC 비즈니스 근황입니다. 뭐 최근에 엔비디아라는 이제 최강의 SoC 칩 벤더가 ARM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잖아요. 이런 내용부터 사실 요즘 자율주행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곽강을 받으면서 이런 칩셋 업체의 근황이 사실 좀 굉장히 많이 뉴스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으로 본 SoC 비즈니스 근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3부 책을 차근차근 집필 중인데, 이 사실 디버깅을 통해 배우는 리눅스 커널의 구조 원리의 책이 32비트 기반의 이제 ARM 리눅스 커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그 IoT 소형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64비트 기반의 ARM 리눅스 커널 기반이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휴대폰에 탑재되는 이제 ARM 아키텍처는 ARM 버전 8 아키텍처이고요. 그리고 뭐 인포테인먼트 분야에 적용되는 그런 여러가지 운영체제도 지금 64비트 기반으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리눅스 커널의 동작 원리는 같은데요. 좀 코드를 좀 깊게 들어가면 세부 동작 원리, 코드의 구현 방식이 약간 달라요. 왜 그러냐면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리눅스 커널에서 컨텍스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컨텍스트를 이제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레지스터 세트로 컨텍스트를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레지스터 세트가 이제 ARM 버전 7 아키텍처와 ARM 버전 8 아키텍처에서 달라요. ARM 버전 7 아키텍처에서는 레지스터 세트가 이제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R0부터 R15는 이제 PC를 의미하죠. 15개의 레지스터 세트를 이제 보통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ARM 버전 8 같은 경우는 이제 X0부터 X30 그리고 PC, SP까지 32개의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지스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ARM 버전 7, ARM 버전 8 아키텍처별로 그 컨텍스트 스위칭하는 동작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ARM 버전 7, ARM 버전 8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요. 32비트 기반의 ARM 프로세서는 요즘 대부분 ARM 버전 7 아키텍처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64비트 기반의 ARM 프로세서는 ARM 버전 8에 기반을 두고 보통 대부분의 경우 64비트 ARM 프로세서는 ARM 버전 8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다룰 거고요. 원래는 그 리눅스 커널의 구조 원리 이 책의 내용 중에 사실 초고 원고에 사실 3분의 1 정도를 제가 삭제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입문자 이제 개발자 분들이 배우기에는 좀 너무 어려운 내용이 좀 담겨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HR 타이머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슬럽 오브젝트를 좀 할당하는 세부 동작 원리 이런 부분하고, 혹은 또 뭐 펄 CPU라든가 이런 좀 중급 이상의 리눅스 커널 개발자들이 알면 좋은 내용들이 좀 많았는데 분량상 좀 삭제를 했는데, 이제 3부 책에서는 좀 중급 이상의 이제 리눅스 커널 개발자 분들이 알면 좋은 그런 내용을 다룰 내용이고요. 이제 3부에서는 뭐 SE 리눅스라든가 C그룹 혹은 뭐 HR 타이머 또한 그 여러 요즘 인기 있는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간만에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매주 동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좀 동영상을 보시면서 즐겁게 리눅스 커널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